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을 즐기기 힘든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꽤 종종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취미로 할 때는 다 재밌어요. 낚시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스노우보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 취미로 하면은 재밌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게 내 직업이 돼서 내가 수익 창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기보단 너무 진지해지는 거지, 그 상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는데 제가 10대 때 그니까 아직 누군가를 돈 받고 가르치기는 힘들 때 내 친구들 프로그래밍 좀 안 되는 친구들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뭐 재능은 별로 없었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한 10년 가까이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냥 기초 정도만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거 따지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 만에 진짜 회사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재능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래도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10년 동안 개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20살 정도 됐을 때는 내가 그래도 누구 돈 받고 가르칠 정도는 됐었거든. 물론 기초 정도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취미로 좀 재밌게 하던 그런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직업이 되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나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야만 진정한 프로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땐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면 정말 정말 힘들다.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확실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의 지표가 있겠죠. 사람을 평가하는 지표나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내가 좋아하는 경우가 아니거든. 뭐 예를 들면 팀노바에서 보면 외골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코딩하는 거 되게 집중해서 잘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그건 프로의 자세가 아니거든? 내가 좀 못하는 거라도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거라든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시너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습 절대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적인 거, 주어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명확하게 찝는 거 그런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토론 위주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이슈를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좀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 친구의 단점이 극복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게 정답이 있고 그거를 잘 외우는 사람 어유 착하다 우쭈쭈쭈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제일 경악스러운 게 그런 거지. 수학을 외우게 시킨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나는 수학이 보면 진짜 수학과에 가서 정말 그 창의적으로 수학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수학을 빨리 풀지 않아요. 수학을 빨리 풀지 않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푸는 것보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이렇게, 수학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다양한 방향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그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블록체인 쪽에서 그 어떤 정말 이렇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계속 이렇게 뭐 샤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거 보다 보면 와, 저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 저 수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느껴지는데 그 방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실제 진짜 수학인데 이제 그런 수학적인 것들을 너무나 빠르게 문제풀이를 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점은 분명히 매우 막 몇십 년 전부터 이 단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결론이 이미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외워서 할 수가 없어요. 수학보다 훨씬 범주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수학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수학에서 학교에서 논의되지 않는 수학의 분야는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도 심지어 많은 수학자들이 계속 또 다른 공식들, 또 다른 접근들이 계속 제시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유일한 장점이라면은 내가 어떤 수학 공식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경 같은 거에 이제 그 있잖아요. 막 구글 글래스 같이 그 프로젝트가 뒤집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내 몸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환경에서는 이제 계산 능력은 음성 인식도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구글 뭐 이거 계산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빠르게 하는 기기가 이미 있거든.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외워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접근을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럴 때는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기려고 메타 분석하고 막 생쇼를 하잖아. 뭐 프로게이머들 보면은 뭐 업데이트 하나 되면은 그거 막 챔피언 어떻게 바뀌었는지 엄청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행위는 그만큼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자극만 계속 즐기는 거는 취미고 프로 개발자라고 한다면 특히나 내가 엄청 잘 나가는 프로 개발자라고 한다면 종합적인 분석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한 난이도의 문제예요. 거품이 예를 들면 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무슨 스팀 프로젝트인가 뭐 해가지고 뭐 게임 만들려고 게임 공학과 시절에 막 기획을 해서 존나 싸웠던 적이 있어. 내가 이 기획을 한 형이랑. 나보다 한 6살 많던 형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굳이 싸울 건 아니었는데 저도 너무 20살이고 어려워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개소리였어. 그 기획이. 우리 게임은 거품이 몽글몽글 나야 되고, 안개가 촥 하고 펴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개발까지 도달하려면, 일단 이 텍스처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파티클이라는 개념이 있고, 게임 개발에는 3차원 개발이죠. 이렇게 뭐,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그 거품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입자가 이렇게 막 몽글몽글몽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실제로 다 표현하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자 컴퓨터에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편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텍스처를 굉장히 낮은 질감으로 보이면서 그림 파일을 좀 반투명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척 하고 애니메이션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했을 때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좀 세련미가 있겠지만 제가 20살 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이렇게 컴퓨터로도 그게 사실 되게 빡세단 말이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쉽게 하면서 그런 그 게임의 컨셉트를 좀 이렇게 잘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논의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복잡하다는 거죠.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수학적으로 떨어져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도 명확해야 되고 과정도 명확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즐기기 위한 일단 난이도의 문제가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편법을 하더라도 좀 창의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시점까지가 꽤 좋은 실력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즐기는 게 사실상 즐기려면 게임은 마우스 커서랑 키보드 좀 다르고 딸깍딸깍 잘 눌러주고 스킬 트리만 잘 찍고 이래도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기본 진입 장벽으로 올라가야 그나마 조금 재밌는 거야. 근데 기초 레벨에서 재밌는 건 콘솔 프로그래밍 하든지 그냥 뭐 조잡한 거 짜고 알고리즘 그냥 전개하는 거 답습하는 정도지. 진짜 내가 내 생각을 자유자재로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 구조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해서 만들 정도가 된다. 그 정도 되면 조금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레벨이면 이미 현업에서 돈 많이 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의 논리로 돈을 버는 프로이기 때문에 마냥 즐기기가 힘들어. 이게 되게 생각할 게 많단 말이죠. 즐길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고 과정이 어려워요. 근데 게임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누구나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 진짜 뭐 극악의 난이도의 일부의 게임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사람들이 좀 즐기기에 특화가 돼 있어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막 많이 나고 누구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 하지만 그게 사이버머니라는 게 문제지. 근데 그 효과는 똑같이 날 거야. 내가 게임 속에서 아이템 실제로 뭐 이렇게 버는 거나 현실에서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거나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백수로 살 거고, 그렇지. 현실에서 게임처럼 사는 사람들은, 물론 현실은 고독하지. 쉽지가 않지.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일들이 그러겠죠. 큰 돈을 벌려면. 그래서 도파민을 이용한 쾌락을 이용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와서 잘 사용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거지. 현실과 게임의 장벽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저는 게임공학과를 갔었던 이유도 게임이 너무 좋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거랑 그 만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운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지. 애니메이션을 보면 즐겁고 재밌잖아. 근데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그 기획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완전 다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왜 이런 프로그래밍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은 분명히 매력이 있어. 무언가 컴퓨터적으로 사고해서 무언가를 추론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걸로 굉장히 창의적인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무한의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건 분명히 있는데,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저 진입장벽 때문에 초반에 문법 왜 이렇게 어렵지? 변수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메서드랑 함수는 또 차이는 뭐지? 클래스는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많은 의문들이 그 사람들에게 진입장벽, 그리고 복잡하고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던 사고와는 조금 다른 수학적 사고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즐기기가 힘든 겁니다. 부익부 비니핀처럼 그냥 이쪽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더 즐길 수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기분 좋거든. 보상이거든. 게임 아이템 득템한 느낌이거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